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확대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7일 대구 동아사에서 출발한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최종 목적지인 서울 강남 봉은사를 향해 순례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km가 넘는 거리를 21일 동안 매일 걸어야 하는 힘든 일정 속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간절한 염원을 4부대중이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한 불자 기업인이 홀몸 어르신이나 다문화와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8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발언 기도정진을 회양했습니다. 4개월간의 기도정진을 마친 불자들은 남북 대화가 하루빨리 복원되길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경기 의왕시 청계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 청계사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교 미술에 꽂힌 단청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확대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세 번째 핵심 축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75조 원이 지역에 투자되는 만큼 지역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지원책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전략회의에는 여야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역균형 뉴딜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의 그린 뉴딜 선도 상황을 발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배달 앱을 소개하며 지역 화폐와 연계한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최문순 강원지사는 액화수소 산업단지 구축 계획을, 김경수 경남지사는 동남권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로 광역교통망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 뉴딜이 대한민국 경제사회와 지역 발전을 얼마만큼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지난 7일 대구 동아사에서 출발한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최종 목적지인 서울 강남 봉은사를 향해 순례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km가 넘는 거리를 21일 동안 매일 걸어야 하는 힘든 일정 속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간절한 염원을 4부대중이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힘찬 구호 소리가 새벽의 찬 공기를 가릅니다. 반드시 도보로만 국토 종단을 완주해 한국불교 중흥의 새로운 원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당찬 각오입니다. 여기엔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함께 담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스님들이 원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불교가 좀 새롭게 일어나고 또 생활화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불교 중흥이라고 하는 야외에서 개별 텐트를 치고 노숙 수행을 한 엿새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160km의 머나먼 길을 쉼없이 걸어온 순례단. 하지만 스님과 제가자들이 한데 어우러진 도보 행진은 힘든 길도 갈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다 신기록입니다. 끝까지 반드시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용기와 그런 희망을 주셨던 상월선언 결사대중 스님들과 그리고 또 많은 스님들, 불자님들과 함께 근 한 달여간을 걸어볼 수 있는 제게는 다시 없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새벽 4시 경북 상주시 상주보 오토캠핑장에서 출발한 순례단의 행렬이 오전 11시가 다 돼서야 7일차 베이스 캠프인 상주 우산 오토캠핑장에 들어섭니다. 아직도 310km가 넘는 길을 더 가야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있듯이 순례단의 표정만큼은 굳은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기다리는 불교보다는 직접 찾아가고 움직이는 또 불교가 앞으로 돼야 되고 또 가능성을 여는 또 자리고 앞으로도 불교가 더 중흥이 되고 더 발전이 되려면은 사부대중 공감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언젠간 이뤄야 하는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 지난 7일 시작된 상월선언 만행결사 순례단의 도보 행진. 코로나19 종식 등 국난 극복의 의지도 함께 모아나가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열흘 하고도 사흘. 꼬박 21일 동안 스님과 제가 불자들이 땀을 적시며 하나 된 힘으로 한국 불교 중흥의 길을 희망의 발걸음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 불자 기업인이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다문화와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8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알렌바이오 김차중 대표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에센스와 클렌징 오일 등 7종류의 화장품 2만여 개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알렌바이오는 향후 손소독제도 제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저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유가 좀 없을 때 하는 게 더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그런 방파제가 필요한데 큰 방파제도 작은 조약돌이 모여서 이루듯이 제가 미력이나마 그 큰 방파제가 될 수 있는 작은 조약돌이 되고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김차중 대표의 뜻에 따라 기부받은 화장품을 불교계 요양보호시설과 이주 여성 보호소 등을 포함해 개신교와 천주교계 사회복지시설에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종무원 조합이 종단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학여 종무원조합 위원장 등 조합원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금 1,164만 9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전 세계뿐 아니라 종단과 전국의 사찰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큰 보시를 하게 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불교 원융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으로는 처음으로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불사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종파를 떠나 누구든 마음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종도, 신도들과 십시일반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과 원융종이 더 힘을 합쳐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발언 기도정진을 회양했습니다. 4개월간의 기도정진을 마친 불자들은 남북 대화가 하루빨리 복원되길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훈풍이 부는 듯했던 남북관계는 지난 2018년 하노이 노들 이후 2년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종전 선언을 강조하며 대화 동력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 11월 미 대선 결과 등 변수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 불교 교류도 꽉 막힌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7월 1일부터 4개월간 진행한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발언 기도정진이 회양했습니다. 3차에 걸쳐 이뤄진 기도정진은 광복절인 8월 15일과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인 9월 19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일인 10월 13일에 각각 회양했습니다. 민추보는 당초 신계사에서의 마지막 회양 법회를 계획했지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면서 조계사 대설법전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민추본 본부장 원택스님은 법문을 통해 비록 상황이 좋진 않지만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불자들의 염원이 조금씩 모인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온 그 정성, 그거는 참 우리들 마음에 켜켜이 쌓이고 우리 원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꼭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정진에 동참한 불자들은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한 목소리로 평화통일을 발언했습니다. 어떤 행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로 이제 조그마한 불씨가 돼가지고 이것이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평화통합 발언이 꼭 이루어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평화통일 실천 발언문을 읽어야겠다. 그 이유는 또 하나는 후대에게 한반도의 평화로운 세상을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기도정진을 성공적으로 회양한 민추보는 앞으로도 평화를 발언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민추본과 불자들은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민간에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선 스님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참석해 민주화운동 문헌과 기록 등 사료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과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사료의 지속적인 수집과 소장 사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교훈을 되새기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함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각종 연구조사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기도 정진과 자비 나눔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BBS 불교방송의 방송포교 불사를 응원하는 각계의 정성과 동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올 들어 7번째로 BBS TV 특집 만공의 10만 공덕주를 모십니다를 마련해 불자와 시청자들의 전법 후원 열기를 한데 모았습니다. 10월 만공의 TV 모연 방송에는 국악인 박예리, 탤런트 전원주 씨가 출연해 불교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은 이야기와 자비보시의 소중함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BBS 불교 방송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냥 만공의 이 공덕주가 되시면 불교 방송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에게도 공덕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공에 하면은 만 가지 공덕을 쌓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방송에선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만공의 동참으로 이끈 불자들의 훈훈한 사연들도 소개됐습니다. 만공의 10만 공덕주를 모십니다. 10월 특집 방송은 지난 1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과 내일 오후 3시 30분, 16일 낮 12시 30분,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BBS TV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호국불교 상징인 사명대사를 추모하는 법회가 올해도 부산에서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추모 대제는 축소돼 진행됐지만 사명대사의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을 새기겠다는 마음만은 더 컸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명대사 열반 410주기 추모 대제가 올해도 부산 어린이대공원 사명 호국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에서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 완화됐지만 행사 규모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폭 축소됐습니다. 호국 영산대제와 육법 공양은 생략됐고 참석 인원도 행사를 주관하는 부산불교연합회 중심으로 100여 명 안으로 최소화했습니다. 국태 민원과 부산 발전 그리고 호국 정신 함량의 큰 꿈을 키워 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행사는 축소해서 진행됐지만 추모 대제인 만큼 경건하게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헌화부터 사명대사 추모가로 이어지는 시간까지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대사님의 애국 정신과 백성에 대한 자비심에 합장 정리하오며 추모의 향을 올립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 맞서 생명과 가족, 이웃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던 부처님의 마음처럼 민초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명대사의 대의처럼 국민 모두가 자리이타의 자비심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라 할 것입니다. 사명 호국광장은 사명대사 열반 400주년을 맞아 2010년에 조성됐습니다. 이후 매년 추모 대제를 이어오면서 부산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중생을 지켜온 호국불교의 중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한글 창제 주역 신미대사를 주제로 한 북콘서트가 충북 청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최시선 충북광해원고등학교 교장은 청주에서 자신의 저서 훈민정음 비밀코드와 신미대사 온라인 북콘서트를 열고 한글 창제 기원과 지필 후기 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조선 초기 학승 신미대사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 즉 버머와 티베트어 등 6개 나라의 언어와 문자에 능통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3년 전부터 사찰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산사 활용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경기 의왕시 청계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 청계사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교 미술에 꽂힌 단청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즈넉한 법당이 교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받는 수업이 어색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납니다. 오늘 하루 전통 문화를 전수할 장인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청계사 신중도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절을 많이 짓는지 작게 짓는지 기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단청 문양 그리기에 들어가자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 얼굴이 금세 진지해집니다. 단청 같은 전통적인 건 안 하고 그림 같은 걸 그렸던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아이의 서툰 솜씨에 시쳇말로 엄마 찬스가 더해지고 손 넘었다. 얼굴.
500kg 넘었어. 거기다 한 번 더 칠할까? 보다 못한 장인도 손수 시범에 나섭니다. 또 연결을 해주자. 연결을 이처럼 이렇게. 단청 문양이 완성되자 꼬마 화가는 부쩍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오늘 만든 단청을 안 그려져 있는 데다가 딱 붙이고 싶다고 했었어요. 지역의 전통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전통 산사 활용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어느새 역사와 문화 교육의 현장이자 건전한 여가 문화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기 어떤 인문학적인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그 종교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단청 등을 활용한 불교 미술 체험에 이어 다음에는 청계사에 보관 중인 천자문 목판을 활용해 직접 장경판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찰이 단순하게 어떤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일반 그 백성들한테 글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이치를 터득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했어요.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해본 고사리 손에서 우리 불교 미술의 씨앗이 움트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1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고양시 행주산성과 충주 세계무술원 등 8개 관광 권역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내년 3월 21일까지 두 번째 고문헌 기증 전시, 기증인이 직접 쓴 기증 이야기를 도서관 본관 5층 고문헌실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문헌을 기증한 기증인 가운데 9명의 기증 자료 170종, 246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제6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가 오늘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립니다. 세계 한글 문학 시대의 장벽을 넘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을 주제로 마련된 올해 행사는 해외 8개국 국제팬본부 대표 작가, 재외 동포 작가, 해외 학자, 국내 문인 등 전 세계 23개국 72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로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이 사찰의 문화재적 가치를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산사 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왕 청계사의 어린이 단청 체험교실처럼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